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답키학원 오태룡입니다. 자, 오늘은 등차 수열 개념 정리를 먼저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핵심 주제는 수열이란 어떤 식이죠. 그리고 함수, 그래프죠. 그 둘을 합쳐서 생각하는 게 활용 문제를 푸는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자, 식만 가버리면 반쪽짜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 그래프랑 수열의 관계를 따지고 마지막에 다시 식으로 바꿔서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자, 수열은 수가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자연수입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규칙을 따지는 건데 규칙 중에 가장 단순한 변화는 일정한 값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핵심은 일정한 변화니까 몇 번 변화가 발생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변화가 2번 발생한 거니까 2항 차이고요. 2항 차이면 당연히 공차를 2번 더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반적인 항,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항수 차이입니다. 항수 차이. 항수 차이. 수열의 기본이에요. 항수 차이가 n-1이니까 즉 첫 번째 항에다 일정한 값을 n-1번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뭐 멍청이고요. 그냥 항수 차이를 관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N은 A1에다가 n-1항 차이 나니까 공차를 n-1번 더한 거라서 dn 플러스 자, A1 D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몇 참수라고 부르긴 하느냐? n에 대한 1차 함수예요. 자, n에 대한 1차 함수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근데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직선이에요. 자, 1일 때 A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공차라고 갖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기울기가 공차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가 하나 커지는 거죠.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가 하나 커지는 겁니다. 1이 늘어날 때마다 공차 하나가 커지는 거예요. 2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공차 2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구한다는 말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거나 2점을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항만 주어지면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그걸 그래프로 생각하고 구할 건지 아니면 무지성으로 일반항에 때려 박을 건지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차 함수를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메모를 해 주시고 멈추시고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못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을 식과 그래프로 나누어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은 수직선 상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 상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식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세 개의 수가 있거든요. A랑 B랑 C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등차라는 말로 식을 표현하면 등차라는 말은 차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자, 차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등차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B는 A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됩니다. 근데 수학의 약속이죠. 수학의 약속. 뭐라고요? 맞아요. 야, 차이가 일정하면 가운데 B가 있는 거 아니야? 야, 둘이 차이가 일정하면 가운데 B가 있잖아요. 우린 그걸 중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중점입니다. 근데 중점은 좌표상에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프상에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은 기본적으로 일정하게만 잘라주면, 자, 여기가 n번째 항이라고 할까요? n번째 항, 그럼 여기 am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n번째 항이 되겠죠? 그럼 이 높이는 an입니다. 그럼 요 가운데는 뭐냐? 아, 가운데 얘를 중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2분의 n 플러스 n입니다. 그럼 얘는 x값만 중점이 아니라 당연히 y값도 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아, m과 n항의 가운데 있는 값은 2분의 am 플러스 a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래프상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든 쓸 수 있냐? 아, 언제든 쓸 수 있긴 한데 m 더하기 n이 홀수면은 본래 수열에서 정의되진 않아요. 3.5번째 항 이런 건 없잖아요. 있다고 해도 됩니다. 있다고 해도 그 규칙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mn이 짝수일 경우는 많이 쓰고 mn이 홀수이면 잘 쓰지 않고 일반항으로 푸는 편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중점, 등차 중앙이라는 게 수직선 상에서의 사고방식 중점, 좌표 평면 상에서의 사고방식도 중점. 다만 원인의 가운데 있는 값이 결과의 가운데 맞는데 수열에서 정의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냥 써도 상관은 없다. 자, 이게 2번이에요. 자,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4개네요. 항이 4개. 항이 4개. 얘는 평면에서는 잘 안 쓰는 편이고요.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먼저 수직선입니다. 둘이 그냥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자, A, B, C, D가 있어요. 수직선이죠. 간격이 다 일정합니다. 간격이 다 일정해요. 간격이 일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차이가 같아, 차이가 같아, 차이가 같아. 근데 이렇게 쓰기 좀 불편하니까 등차 중앙이니까 대칭을 쓰는 게 좋아요. 다시 뭘 쓴다고요? 대칭을 쓴다고요. 대칭. 대칭을 쓰려면 가운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잡는 겁니다.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일정한 값을 한 칸, 여긴 2칸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가운데를 m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는 m-n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가 n인 거예요. c는 m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겁니다. d는 m 플러스 3n이라고 쓰는 거고요. a는 m-3n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저 4개는 등차 수열을 이뤄요. 왜? 한 번 갈 때마다 2n씩 커지는 거니까 등차 수열인 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서 얻는 이점이 뭐냐? 아, 문제 자체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원래의 미지수는 4개지만 저거를 2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등차 수열은 가운데를 잡아서 표현하면 편해지는 문제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4개입니다. 4개여도 대칭성을 씁니다. 자,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요. 자, 5개입니다. 5개가 등차수열이에요. 또 둘이 한 번에 합니다. 또 둘이 한 번에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등차수열이에요. 간격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아, 간격이 일정하구나. 그럼 간격이 일정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을 M이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죠? 얘는 C에서 2번 거꾸로 간 거, 얘는 C에서 1번 거꾸로 간 거, 얘는 C에서 1번 간 거, 얘는 C에서 2번 간 거.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5개의 점을 2개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셔야 가운데를 찾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잡아서 표현하는 편이다. 자, 됐죠? 자, 4번까지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 자, 5번은 자, 뒷장에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기본 연산이에요. 일반항 구하기입니다. 일반항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선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하거나 두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점을 이용할 때 단순 계산을 하느냐, 어떤 이미지로서 문제를 푸는 거냐, 그거는 큰 차이가 납니다. 두 점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울기를 인지하게 되는데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메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울기는 x값의 변화를 관찰할 때 항수 차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점을 찍어볼까요? A3이 5입니다. 자, A7이라고 할게요. 21이라고 합시다. 자, 얘랑 얘를 지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로 푸실 거면 4칸 같잖아요. 4칸. 4칸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차가 4인 겁니다. 공차가 4이니까 기울기가 4인 직선이라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3을 집어넣어서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7이라고 쓰시던가, 아니면 4에 3,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바라는 건 이런 풀이가 아니에요. a 플러스 2d는 5입니다. 자, a 플러스 6d는 21이죠. 요거를 연립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쁜 풀이는 아니지만 생각의 순서상 먼저 해야 되는 풀이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의 순서는 먼저 그래프가 떠오르고, 그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복잡하면 그때는 이제 계산으로 가는 거다. 우리는 생각의 순서를 뭐다? 기울기. 얘를 1번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뭐 한데요?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관찰이에요. 더하기 관찰. 등차 수열의 더하기는 항상 가운데를 찾는 겁니다. 가운데라는 게 뭐죠?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 평균, 중점,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A3 더하기 A7이 10이래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요렇게 3과 7, 이거 예쁘잖아요. 3과 7, 이거 예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선이 있는데 3일 때랑 뭐일 때가 있다고요? 7일 때가 있다고요? 그럼 가운데 3과 7의 가운데 5가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얘이 당연히 중점이야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2A5가 10이니까 A5는 5야 라고 생각하게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A 플러스 2D, A 플러스 6D,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순서라는 게 있다고요. 이걸 먼저 생각한 후에 이걸 생각한다. 그래야 문제 구조가 잘 보이니까.
근데 홀수일 때도 있어요. 이게 A 더하기 A9 이렇게처럼 10일 수 있잖아요. 얘랑 얘 더하면 안 예쁘잖아요. 얘랑 얘 더하면 안 예쁘니까 11 이럴 때는 그냥 합니다. 2A 플러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8, 9D. 자, 이렇게 돼서 얘는 그냥 연립의 대상이지만 위에 거는 당연히 중점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이해됐죠? 가운데를 찾을 수 있다면 가운데를 먼저 찾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빼기죠, 빼기. 자, 여기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요. 자, 빼기입니다, 빼기. 자, 빼기는 뭐냐? A7 빼기 A3은 당연히 4D라는 거죠, 4D. A7 빼기 A3은 4D. 4개의 항수 차이. 그래서 빼기는 뭐를 관찰하는 거냐? 항수 차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빼기는 항수 차이를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납득이 되셨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뒤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텐데, 자,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푸셨으면 좋겠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훨씬 중요합니다. 수능 때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수능 때도. 다만 이제 수능에서는 요새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살짝 배제하는 편이긴 한데 기본 원리상으로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자, 꼭 이해해 주시길. 자, 첫 번째 등차수열의 합이죠. 처음 더한 거랑 거꾸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식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AN이 SN이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거꾸로 배열해서 더하면, 자, 거꾸로 배열해서 더하면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는 다 같잖아요. 그죠? 왜 같냐라고 물어보면 수학의 기본 원칙이죠.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면 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D가 늘었는데 여기서 일로 갈 때 D가 줄었으니까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면 둘 더한 건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다 똑같아. 그래서 A1 더하기 AN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N이 우리가 구하는 답의 2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SN은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입니다. 자, 납득이 되시죠? 저희 또 공식이라고 외우시는 분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표현된 거예요. 좀 공식이라고 하기 살짝 그렇죠. 자,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려서 하는 게 2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저 1번에 있는 식을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자, 1일 때 여기가 A1입니다. 자, 2일 때 여기가 A2입니다. 자, N일 때 여기가 AN입니다. 자, 납득이 되셨나요? 그 다음 이제 거꾸로 더하는 거예요. 거꾸로 더하면 합이 일정하다며. 합이 일정하니까 여기가 AN입니다. 여기가 AN-1입니다. 여기가 A1인 거예요. 둘이 완전히 동일한 말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AN이 N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N은 A1 더하기 AN 곱하기 N인데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공식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럼 얘는 뭐냐? 한글로 이름을 붙일게요. 얘는 이름이 평균이죠. 얘는 뭐죠? 항수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첫 번째요. 등차수열은 직선을 하나 더 더해서 다 더한 거예요. 평균 곱하기 항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자, 그게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적으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A1부터 AN을 직선의 점대칭. 와, 우리 점대칭 엄청 많이 쓸 건데. 자, 그림 다시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이면 여기가 A1이에요. 여기가 N이면 여기가 AN입니다. 납득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네 둘을 가운데를 찍어요. 가운데 뭐죠? 2분의 n 플러스 1이죠. 2분의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 이해되세요? 점대칭의 특징이 뭐죠?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준다.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준다.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준다.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준다. 이거에 대한 반복이잖아요. 야, 그럼 그걸 누적해서 더한 결과 또한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이 상황은 이 높이는 뭐죠? 얘가 홀수일지 짝수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얘를 쓰진 않고요. 중점이니까 얘랑 얘의 가운데 점이 얘인 건 확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SN은 2분의 자, A1 더하기 AN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항수라고 부를 겁니다. 평균 곱하기 항수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첫 번째 공식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아, 4번. 여기까지 메모해 주시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SEN-1을 AN을 이용하여 표현하래요. SEN-, SEN만이 뭐죠? 홀수 번째 한까지 합이에요. 그죠? 홀수 번째 한까지 합. A1 플러스 A 점점점점 AEN-1입니다. 자, 요게 SEN-1이에요. 됐죠? 그럼 생각해봐요. 등차수의 합을 더한다는 건 이렇게 있을 때 중점을 잡아서 평균 내서 더하는 거랑 같다. 점대칭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 자, 이걸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이게 그냥 점대칭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죠. 얘랑 이 가운데. 뭐죠? 2분의 A1 플러스 AEN-1 곱하기 EN-1. SEN-1인데 얘가 뭐냐? 중점이잖아요, 중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좌표 평면으로 보이셔야 돼요. 1항과 2n-1항의 가운데는 AN이 있는 거죠. AN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양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주면 S7이 있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는 1항부터 7항까지 더했구나. 그럼 1항과 7항의 가운데 뭐가 있냐? 4항이 있다. 야, 그럼 이거는 A4가 4개 있는 거랑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생각나게 당연히 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양방향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S9는 뭐겠어요? S9는 잘 생각해봐요. 1항부터 9항까지니까 가운데 5가 있죠. 5. 9A 5가 되는 겁니다. 공식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물어볼 만한 질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간단히 메모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2번이네요. 등차 수열의 합을 풀어서 써보자. 자, 등차 수열의 합은 SN은 2분의 A1 플러스 AN 곱하기 N입니다. 자,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죠. 자, 얘를 이제 풀어서 써볼게요. 풀어서 써보면 2분의 2A1 플러스 N-1D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이것도 공식이라고 하시는 분 미친놈이에요. 그냥 AN을
여기 A1이 있으니까 A1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럼 AN을 A1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항수 차이 관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AN은 A1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는 게 원래 있던 A1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인 것 뿐입니다. 자, 납득이 됐죠?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위에 거는 특수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평균을 구할 수 있을 때. 즉 대칭점이 잡힐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의 순서는 1번이긴 한데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평균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을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2번을 쓰는 거야. 2번. 그럼 2번을 보면 구조를 봐야겠죠? 구조를 보면 자, 나머지 평균을 구할 수 없을 때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써보면 다시 써볼게요. 자, 펼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2분의 뒤에 n제곱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2분의 2a1 마이너스 d 곱하기 n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냐?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두 가지 특징. 자, 밑에 있겠죠? 자, 첫 번째. 얘는 상수항이 없는, 기억하셔야 돼요. 상수항이 없는 이차 함수입니다. 납득되세요? 상수항이 없는 이차 함수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아, 2차의 개수를 2배 하면 공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식이에요. 2차의 개수를 2배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공차가 나온다고. 그럼 2차 함수가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2차 함수가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시험에 내는 주제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대칭성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수투에서도 해요. 도함수가 1차 함수면 2차 함수. 점대칭, 선대칭. 이 관계가 여기서도 유지되는데 정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수열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살짝 왜곡되면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쓰는 건 안 됩니다. 평균을 구할 수 없다면 2번을 쓸 건데 그럼 2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문제 유형이 최대 최소 문제냐? 아니면은 대칭성을 이용한 사고 문제냐? 아니면 그냥 단순 계산 연립방정식 문제냐? 그럼 단순 계산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 문제는 SN이 그냥 미지수가 2개인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계산 문제는 2개의 조건만 구해져 있으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요. 등차수열 합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풀려요. 그럼 그걸 못 맞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건 다 맞지. 그럼 못 맞는 건 뭐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결국 내신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얘는 그냥 기본 문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이참수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대칭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일반항의 관계는 뭔지까지 알고 있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3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예요. A1이 양수이고 D가 음수인 경우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요.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식이 구성될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안 그리는 건 진짜 나쁜 습관입니다. 못 그리는 경우는 안 해도 되지만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리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첫 장이 양수고 직선을 따라서 이제 일정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SN이 최대가 돼요. 상식. 근데 SN이에요. SN이라는 말은 1항부터 나 더할 거야. 나 어딘가까지 더할 거야.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뭔가를 더했을 때 언제 늘어나죠? 양수를 더하면 늘어나고요. 음수를 더하면 줄어듭니다. 적분 가서도 합니다. 양수를 더하면 늘어나고 음수를 더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언제까지 더하면 되니? 얘가 양수일 때까지 더하면 되니까 얘는 양수고요. 그 다음은 음수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얘가 양수일 때까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항은 음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까지가 최대냐? AM이 0보다 같거나 크고요. AM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일 때. 그때 AM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0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0인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딱 0에 걸치는 경우잖아요. 야, 그럼 언제까지 더하면 최대니?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AM까지 더하면 최대인데 다만 AM이 0이니까 AM 플러스 1까지 AM 마이너스 1까지 더한다 그래서 답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M1까지 합이랑 M 마이너스 1항까지 합은 같다는 소리죠. 자, 납득이 됐죠? 자, 다시 뭔가를 더했을 때 늘어난다는 말은 양수를 더하면 늘어나고 음수를 더하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언제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냐라는 질문은 등차 수열은 1참수고요. 1참수의 부호는 딱 한 번 변할 수 있고요. 그 부호가 변하는 순간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 풀 때 부호가 변하기 직전까지니까 여기까지는 부호가 안 변했는데 그 다음은 음수야 라는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2번도 볼까요? 첫째 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자,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세요. 자, 첫째 항이 음수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여러분들 성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시작점 이상하네요. 자, 음수에서 자, 쭉쭉쭉쭉쭉 가는데 언제까지 최소가 되냐? 당연히 음수인 걸 다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양수를 더하면 커지는 거예요. 0을 더하면 변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이죠? 요걸 적분해서도 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더한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M항까지 더한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 항은 최소한 부호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한다. 자, 이해되셨죠?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는 심플하구나. 결국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등차 수열은 1참수니까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에 대한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요. 자, 4번보다 뒤에 거 먼저 하고 올게요. 자, 5번 봅시다. 5번.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활용 문제 풀 때 아주 자연스럽게 쓰게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다. 문제의 시작.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으시면. 자, 다음 식의 의미를 SN과 AN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래요. 단, 첫째 항은 양수고요. 공차가 음수입니다. S11항 S11이 같대요. 자, 생각해 볼래요?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랑 1항부터 11항까지 더한 게 같대요. 왜 같죠? 당연히 11항이 0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A11이 0이어서 그래요. A11이 0이어서. 너무 당연하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밑에 이차함수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이차함수의 특징이 뭐였죠? 맞아요.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죠.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니까 11일 때랑 10일 때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쵸? S10이랑 S11이 같고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 0이에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 더해서 21이니까 여기도 21입니다. 자, 그럼 S21이 0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S21이 0이라고? 너무 당연하죠. S21은 왜 0이냐? 잘 생각해봐요. A11이 0이잖아요. 점대칭에 의하면 여기 A1이 S1이랑 같은 겁니다. 원래 높이가 같아야 돼요. 자, A1이랑 S1은 같은 겁니다. 인지되죠? 그러면 1항부터 여기 11이잖아요. 점대칭. 그럼 22면 여기가 딱 21이 됩니다. A1과 A21이 정확하게 점대칭인 상황이에요. 왜? 얘랑 얘 가운데 얘가 있잖아요.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같겠죠. 얘네 둘을 더하면 0이고 더하면 0이고 더하면 0이고 더하면 0이니까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 A11이 0 혹은 S21이 0 혹은 S10은 S11 셋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S10은 S12입니다. 같은 말이 뭐예요? 자, S10은 S12예요. 야, 10항이랑 12항까지 합이랑 같대요. 이거 왜 같지? 왜 같을까? 당연히 0이니까. A11 더하기 A12가 0이라서 그래요. 야, 그럼 A11 더하기 A12가 왜 0이야? 점대칭이니까. 자, 좀 이따 그림 그리고요. 첫째 항 양수고요. 공차가 이렇게 음수입니다. 11항과 12항은 정확하게 딱 대칭인 상황이에요. 그래야 여기 가운데 딱 0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1이 있겠죠. 1. 몇 칸 차이죠? 더하면 23이죠? 더하면 23. 22가 되겠죠. A21랑 A1은 점대칭입니다. 등차수의 합 그려볼까요? S22 0입니다. 그럼 너무 멀리 그렸어요. 그럼 살짝 왜곡됩니다. 여기가 0이에요. S0 여기가 S22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11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왜? 등차 수열은 선대칭인데 0, 20이잖아요. 가운데 11이 있는 거예요. 11항까지 합이 최대잖아요. 그쵸? S11항, 12랑 11항 같잖아요. 가운데 11이 있겠죠. 자,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깔리셔야 되는 거예요. 야, S10은 S10이야? 그럼 일반항상으로는 얘가 0이네? 그럼 점대칭인 거고, 그럼 그 점대칭이 확장되면 0도 알 수 있겠네요. 얘랑 얘 가운데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얘랑 얘 가운데 여기 있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건 0이네? 야, 10이랑 11대가 같다며? 그럼 가운데 11이 있겠지. 다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살짝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S20은 A20이에요. S20은 A20. S20은 A20. 뜻이 뭐죠? 생각해봐요. 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거랑 20번째 항이 같대요. 혹은 넘겼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건 S19가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왜 S19가 0이죠? 1항부터 19항까지 더하잖아요? 그럼 1과 19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10이 있죠. A10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요? 근데 등차 수열은 이걸 모르면 무조건 고생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예요. 이걸 모르면 10이잖아요. 그럼 얘랑 20 되면 되겠죠. 19네요. 그럼 S19는 0이네요. 그쵸? S19 0이죠. 밑에 그래프 그려볼까요? 등차 수열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요.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A10이 0이잖아요. 그럼 S10이랑 S9는 같습니다. S19 0이죠? 여기 원점 지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랑 여기는 동일선상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 준비도 내신 준비도 같이 하는 거니까 애초에 개념 자체를 수능으로 배우는 게 훨씬 좋다.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강이고요. 나머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